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2021년 5월 22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라는 얘기는 주식시장이 안 열렸다는 얘기죠. 보시다시피 저는 빨간 티를 입었습니다. 지난주에 파란색 티를 입고 나왔더니 시장이 너무 안 좋아. 시장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좀 고민이 생기는 게 제가 코인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한다고 하기도 뭐하게 그냥 이제 거의 소액 남았거든요. 그랬는데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급락을 했더라고 이번 주에 코인이. 야,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인은 절대 5% 이상의 그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뉴스 아까 나온 거 보니까 뭐 코인 때문에 뭐 잠 못 드는 20, 30대 뭐 집 사기 위해 뭐 대출을 받아서 코인을 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도 물론 위험 자산이지만 자기가 기업의 펀더멘털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하락폭은 제한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게 없어요. 자, 오늘 같은 날도 보면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음, 비트코인은 그냥 제 생각에 이게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바닥에서 뭐 밑거리를 달았죠. 여기에서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면, 어, 글쎄, 그러니까 저는 뭐 정고점까지 뭐 세게 갈 거다라고 생각은 못 하겠어요. 그냥 다행히 죽을 고비 넘겼다. 요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모든 코인 중에 지금 보면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대장주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분석하는 게 나을 거니까 코인 같은 경우는 심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분석을 뭐 무슨 뭐 1분봉, 10분봉 하는데 저는 그냥 일봉 봐요. 일봉을 딱 봤을 때 그냥 보시다시피 여기 이쪽 보이시죠? 여기가 지지선이었는데 이 지지선을 지킨 게 그나마 좀 죽다 살았다. 근데 여기서 이걸 이탈한다라고 하면 뭐 한 3천 한 600선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그리고 뭐 이더리움 제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보다 좀 더 좋게 봤었는데 왜냐면 하락폭이 그 전에 하락폭이 조금 비트코인보다 덜했는데 이번 하락폭은 또 이더리움이 좀 심하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대장이다 못할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얘도 비트코인하고 비슷해요. 그냥 바닥을 260한 7만 원 선, 267만 원 선이 바닥이면서 지지선이었는데 그거를 찍고 올라가는 게 두 번 연속으로 나왔어요. 근데 요것도 뭐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뭐한 300, 한 40에서 300, 한 50만 원까지 가겠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간다? 글쎄요, 이거는 뭐 규제나 뭐 최근에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규제 나온 거 보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막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아까 뭐였어? 뭐 많이 올라가는 거 있던데 뭐 솔브케어 뭐 이런 거 여기는 비썸이구나. 뭐 또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 에이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기술적 분석 설명하기 좋게 여기 전고점 부분에서 지지를 잘 받았죠. 어떻게 보면은 요 밑으로 빠졌으면은 좀 위험했어요. 한 1,500원 선까지도 뭐 1,600 한 40원 선까지도 빠질 수 있었는데 근데 거기 이 정도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이 선을 깨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 선을 깨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은 뭐 좋게 포장하자면 뭐 N자형으로 뭐 상승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데 어 리스크가 크죠. 그냥,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만. 나머지는 뭐 이더리움 클래식 얘는 보면 어휴 얘는 처참하죠. 근데 얘도 보면은 6만 한 1,000원 선, 요 정도 선까지가 하락 지지선이었는데
뭐 이전 하락에서 그거를 좀 지켜줬고 이번에도 거기까지 빠지지 않는 거로 봐서 바닥 신호는 온 것 같아요. 뭐 악재는 다 나왔잖아요. 뭐 미국에서도 뭐 규제한다. 뭐 1만 달러 이상 뭐 가상 자산을 하면은 뭐 국세청이 신고를 해야 되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나? 이런 거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가상화폐에서 이게 채굴하는 사람까지 이제 전부 다 법적으로 걸리잖아요. 그런 규제가 있어서 근데 악재는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런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 화폐로서는 저는 이제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 가상자산을 뭐 인정하지 않겠다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그 수준은 좀 넘어간 것 같아서 그냥 저장 수단으로. 근데 절대 여기에 많은 돈은 넣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이번 주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우리가 가장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한미 회담이었죠. 한미 정상회담인데 보면은 뭐 결과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보면은 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뭐 북한 인권 개선에 협력,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는 당장에 되진 않지만 뭐 대화의 창구만 열어놓는다고만 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 계세요. 뭐 너무 테마주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테마주를 뭐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이 북한 관련 주식들은 테마주 중에도 좀 괜찮게 보는 게 만약에 그 삽을 떴을 경우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 수익으로 돌아서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왜냐면은 없던 관광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도 가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였지만 재가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기에서 손실 났었던 부분이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한 몇 년 안 썼기 때문에 설비 보수하는 비용은 처음에 들어가겠지만 세제 혜택도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또 일단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뭐 금강산은 올해 안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대화 창구를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미회담 같은 경우 보면 한미회담 쳐볼까? 한미 정상회담. 지금 여기 이미 다 나오죠. 보시면 여기 막 관련주, 수혜주 뭐 여러 명이 분석해 놓은 거예요. 뭐 당연히 뭐 민주당 쪽에서는 기대 이상이다라고 하고요. 아쉽다. 이거는 유치하죠. 지네가 반대를 했으면 또 반대를 얘기했을 거고 이거는 누구나 다 보면 뭐 건국 이래 최대 성과. 근데 이제 뭐 무슨 힘 어쩌고 힘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정치는 전 장난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뭐 관련주 나와 있고 저 관련주라고 열심히 조사해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죠. 보면은 뭐 그래도 뭐 출처는 밝혀야 되니까 써 있네요. 요 분이 하신 건데 뭐 반도체, 백신, 배터리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모두가 예상한 거죠. 뭐 삼성전자가 여기 보시면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뭐 증설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증설 발표를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뭐 여기 보시면 써 있죠. 파운드리 투자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으면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미국에서 강한 건 전공정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강한 건 후공정. 패키지와 테스트.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회사가 뭐 테크융이라는 거 있고 테스나 있고 그리고 또 뭐 소재 가스주들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좋을 거고 뭐 그 외에 뭐 써 있는 건 잘 모르겠네요. 뭐 대북주 뭐 이거는 뭐 제가 이따 따로 보여드릴 거고 이런 걸 써놓으셨네. 좀 특이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정상회담 관련주들 보면 모두가 좀 예상한 부분이고 뭐 당연히 배터리는 좋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뭐 GM하고 SK가 합작해 갖고 이번에 회사 하나 설립했죠. 뭐 포드였나요? 포드 뭐 SK였던 것 같은데 SK 딱 치면 합작 발표 한상 케미 기대. 기사 재밌게 쓰셨네. 그러니까 그런 뭐 SK 이노베이션하고 포드하고 전기차 배터리셀 조인트 벤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SK 이노베이션도 당연히 좋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단들을 전 되게 좋게 봐요. 뭐 그 양극재, 음극재 아니면 뭐 전해질 뭐 이런 쪽 회사 뭐 LNF라는 회사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좋게 봅니다. 그리고 뭐 첨보라는 회사 좋아하고
뭐 그런 회사 한번 보시면 좋고 이따가 종목은 따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뭐 배터리는 이렇게 나왔고 반도체는 그렇게 나왔고 또 저는 이게 가장 좀 이번에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어, 여기 보시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미사일 자 여기 보시면은 한미 정상회담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논의 뭐 미사일 뭐 주권 확보 기대 이거는 그 전 뉴스인가? 이미 결과 나왔는데 결과 나왔죠. 그러니까 이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고도 제한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리 제한이었죠. 거리 제한이 있고, 그리고 또 연료를 뭐 실어야 뭐 멀리 쏘든 말든 하는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이런 지침이 뭐 해제됐어요. 완전 해제됐다라고 했을 경우 당연히 우주항공 테마가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산업이 한계가 있었죠. 뭐 방위산업체 위주고 또 민영화가 아직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뭐 회사가 좋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IR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주 항공에 대해서 개발도 사실 못했죠.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게 풀린다라고 했을 경우 우주항공 테마에 관련된 주식들이 앞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게 보는 게 이제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이렇게 주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서 하락해서 기고 있죠. 이게 뭐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사실 좋진 않아요.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흘러내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121주선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 선에서 지금 뭐 빠지진 않고 있는데 뭐 주봉상으로 보면은 뭐 지지선에 와 있고 여기서 이 밑으로 깨면 안 되죠. 밑으로 깨면 안 되는 상황이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긴 하락 추세죠. 87,000원부터 보면은 여기 20월선을 갈 때마다 두드려 맞고 떨어졌어요. 보면은 윗골이 맞고 떨어지고 올라왔다 흘러내리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몇 달 전부터 올라와서 조금 움직임이 안착을 하려고 하죠. 이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거죠. 완전 장기 추세죠. 월봉으로 봤을 때. 그 초입이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요런 차트는 어, 매수의 차트죠. 원래는. 근데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배열로 좀 들어서고 차라리 주봉상으로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매수. 요 밑으로 깨질 것 같진 않아요. 이미 보시다시피 월봉상에서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으니 아직도 이렇게 저항이 있죠. 보면은 뭐 4만 원대. 주봉상으로도 이미 저항. 여기 저항이죠. 이게 다 돌아서려면은 이 정배열로 돌아서야 돼요. 일봉상으로도 보면 일봉상으로도 흐름은 사실 좋지 않은데 이 좋지 않은 이유는 얘는 사실 국유 기업이잖아요. 대주주 같은 경우가 한국 수출입은행인가? 저는 이거 M&A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미사일 지침까지 해제가 됐고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우주항공이나 뭐 발사체나 이런 쪽에 대한 핵심 특허나 이거는 한국항공우주가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죠. 우리가 뭐 아는 뭐 연불리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추천을 하는데 주가는 안 올랐어요. 왜냐면 실적이 뭐 특별하게 개선되진 않았거든요. 보시다시피 다 검정색이긴 하지만 부채도 많은 편이고 뭐 유보율도 뭐 좋은 편은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민영화가 되고 저는 하나나 현대 기업에서 뭐 UAM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요걸 한번 어, M&A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는 좀 장기적으로 저는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사갖고 이렇게 큰 기업을 단기간에 승부를 내겠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접근이고요. 장기적으로 뭐 차라리 뭐 대기업 위주,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보면 걔랑 아까 한국항공우주랑 상황이 틀려요. 일봉상으로 봐도 이미 보시면 요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선이 안 쳐지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게 가격 조정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런 걸 이제 좀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요 밑으로까지 깨는 거는 사실 눌림목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고점을 넘은 상태에서 요 지지선을 확인을 하면서 이런 걸 이제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고 하거든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그러면서 눌림목이 형성된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거에 맞게 또 좋은 뉴스도 나와줬고, 그러면 실적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보시면은 매출액도 꾸준히 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었죠. 보시면 뭐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늘었고, 뭐 당연히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은 생각보다 뭐 영업이익이나 이게 높지 않아요.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좀 사기 캐릭인 거고, 뭐 부채도 뭐 많은 편은 아니고, 저는 200%까지 뭐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뭐 실적은 꾸준히 늘었고, 저 뭐 EPS 기준으로 뭐 3만 300 3,8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 가격이 42,000원이니까 여기 써 있네요. 추정 PER은 11. 우리나라 평균이 14, 15다라고 했을 때는 저평가. 평균으로만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여기에서 한 30% 정도 상승을 할 수 있고, 근데 얘가 평균만 잡아줘야 되는 산업이냐, 아니면 성장 산업이다라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성장 산업이다. 라고 하면은 15에서 좀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20까지 준다라고 했을 경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뭐 7만 원 선까지 나오죠. PBR로만 봤을 때도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죠. 그러면 청산 가치까지만 올라간다라고 봤을 경우에도 보면은 52,800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도 20%의 상승 여력은 갖고 있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황이 되게 좋네요. 그러면 또 대표적인 또 하나의 뭐 우리 우주산업 관련 뭐 비행 관련 회사 하나 시스템, 얘는 흐름이 좋지 않죠. 얘가 흐름이 좋지 않은 거는 이유는 하나예요.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유상증자를 발표해 갖고 그거에 맞게 흘러내린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를 했을 경우 유상증자가 악재인 경우가 있고 호재인 경우가 있지만, 악재인 경우는 그걸 갖다가 뭐 4억을 짓는다든지, 뭐 바이오 회사들 뭐 있잖아요. 뭐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 갑자기 유상증자 해갖고 자기네 4억을 줘요. 실적도 나오지도 않은 회사가. 그런 회사는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성장 동력을 갖고 그거에 맞는 뭐 설비 시설이나 그런 거를 투자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 저는 받으라고 해요. 뭐 일봉상으로 사실은 좋진 않지만 보면은 바닥에 근접했습니다. 바닥이에요. 그리고 유상증자 가격이 얘가 15,000원 얼마인가? 뭐 주주분들은 유상증자 당연히 받아야죠. 주봉상으로 봐도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죠. 이게 뭐 깼다라고 하기엔 또 뭐하죠. 근데 한 번에 가긴 뭐하고, 왜냐면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상장 주식 수, 이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EPS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희석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가려면 뭐 테마가 불 수는 있겠네요. 뭐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됐으니까. 근데 테마가 불었다고 하더라도 얘는 한 번에 가진 못할 것 같아요. 유상증자 물량 때문에. 차라리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그 밑에 딴 회사들이 있어요.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뭐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이런 회사들. 하나 시스템은 실적을 보시면 내려가 보시면 검정색이 많죠. 검정색이 많아요. 뭐 영업이익이 뭐 꾸준히 증가했죠. 매출도 늘고 당기순이익이 준 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영업이익을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변수가 많아요. 뭐 환율의 영향도 있고 뭐 특별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보시면은 회사에 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유보율이 좀 보시면은 유보율이 좀 적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뭐 PER로 보면은 뭐 가격을 매길 때 뭐 EPS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뭐 10을 하시는 분도 있고, 곱하기 얘는 솔직히 보면 뭐 저평가는 아니에요. 보면은 PER이 뭐 19. 근데 뭐 저번에 실적이 좀 떨어졌으니까 좀 보자. 올해 예상 실적이네. 그러면은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추정 PER은 35. 뭐 특별한 뭐 이렇게 메리트는 있지 않지만 성장주로 봤을 때는 저는 얘는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네요. 그리고 밑에 단에 좀 작은 회사 본다라고 하면은 인텔리안테크는 얘는 엄밀히 따지면 우주항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세트레가이 뭐 많이 보는 거. 세트레가이는 가격 조정이, 이거는
그 하나에서 인수한다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러니까 조정 받은 거예요. 상승폭의 반 정도 조정을 받았네요. 그러면 얘는 뭐 분할 매수. 근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머리 아프죠. 근데 이런 데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위치에서 사는지. 이렇게 많이 상승돼 있는데 이렇게 벌어진 걸 이거 갭이라고 그러거든요. 갭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인 거예요. 분할 매도. 전부 매도는 아니더라도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글쎄 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또 이런 건 또 모르죠. 갑자기 여기서 빵 터져갖고 빵 터져서 올라왔을 경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죠. 일단 얘는 요 위로 올려놓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지지선들이 따라 올라오니까. 근데 기술적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사는 우주항공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한국항공우주를 분할로 계속 모아가시고 뭐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면 되고 뭐 LIG 넥스원 이런 회사도 있잖아요. LIG 넥스원도 보면은 일봉상으로 봐도 부담 없는 가격대입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부담 없는 가격대죠. 조정을 잘 받은 거예요. 이런 애들은 가격도 심하게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방위산업체가 예전에는 그냥 방어주였어요. 경기 방어주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외국 뭐 미국 회사들 막 상승하는 거 봐도 방위산업체들이 상승하는 게 예전같이 뭐 한국전력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LIG 넥스원도 월봉상으로 보면 반토막이 넘게 났네. 실적이 안 좋은 거라고 해서 봤을 때 그렇진 않아요. 실적 좋아요. 실적 좋습니다. 얘는 뭐 부담이 별로 없어요. 뭐 PER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뭐 12, 뭐 높다라고 하기도 뭐하죠. 배당도 잘 나오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좀 부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은 모아 가셔야 됩니다. 우주항공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미국에서 뭐 버진 갤럭틱이나 뭐 아니면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테슬라 여기서도 계속 쏘는 게 이게 메타버스랑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위성 지도를 정밀하게 보내야지 그 모든 걸 구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주 전쟁 시대입니다. 지금 예전처럼 뭐 100년 전처럼 이 우리가 있는 안에서 땅 따먹기 할 수 없거든요. 우주 전쟁이에요. 우주 식민지 시대. 우주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더 늦기 전에 우주에 대해서 나가서 하나라도 이상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중국에서도 지금 화성에 쐈죠. 화성에 쐈고 미국 쐈고 우리나라도 기술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들어가는 게 낫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기술력이 세계 탑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서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원전 해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과정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친환경으로 가는 건 맞지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죠. 갑자기 모든 거를 줄인 상태에서 풍력 저기다 설치한다, 태양광 설치한다, 기다려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원전을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늘려가는 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원전 뭐 막는다라고 그래갖고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참 저는 이게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하루아침에 그냥 원전 안 한다라고 해갖고 회사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뭐 바이든이 뭐 원자력 발전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 가갖고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합의.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저는 두산중공업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말 나온 김에 두산중공업 한번 볼까요? 보면 회사가 뭐 이 적자는 사실 뭐 얘네가 털어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이 털어내니까 특별 손익이 많다 보니까 당기순이익 적자가 난 거고 회사가 발전이 없어요. 회사가 발전이 보면은 뭐 또 설명할 게 없네요. 여기 보면은 투자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근데 보면은 올해 1분기 실적 한번 보세요. 돌아섰죠. 얘네가 풍력 발전 우리나라 터빈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 뭐 유니슨도 만들긴 하지만 유니슨이 만드는 거는 그냥 좀 작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매출은 잘 나옵니다. 매출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이거는 어,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건데 회사가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두산건설 하나 잘못 그막 밥캣 인수하고 막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 때문에 뭐 여기 써 있네요. 뭐 소형 원전의 뭐 TSMC를 노린다. 기분이 좋을까? 공매도도 엄청 들어와 있는데 뭐 차트로 보면은 좋지요. 이미 기대가 많이 반영된 거예요. 뭐 원전에 대한 협력 얘기가 있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거 강한 골든 크로스 나왔죠. 거래량 이렇게 실리면서 이틀 전이니까 외국인도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밀어 올린 건데 한 번에 가긴 쉽지 않지 않을까. 참 이게 장기 투자했을 때 삼성전자를 하신 분과 이 두산중공업을 하신 분과 5분의 1 토막됐네요.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관심 가져봐도 되죠. 뭐 소형 원전 기술은 두산중공업이 세계 탑입니다. 뭐 경쟁사들이 또 많이 망했고. 근데 얘를 사야 되지만 수익률에선 뭐가 좋을 것이냐? 뭐 우리 기술 작으니까. 우리 기술은 또 뭐 해상 풍력도 한다 그러고 뭐도 한다 그러고 얘는 뭐 발전기 뭐 제어 시스템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보면은 보이시죠? 강력한 골든 크로스 거래량이 실리면서. 근데 딱 사진 보면 얘는 장 마감할 때 땡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모든 걸 반영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모든 걸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회담은 진행이 되고 이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 잘 될 것 같다라는 심리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끌어올려준 거죠. 자, 그럼 이럴 경우 이제 또 생각이 복잡해지죠. 월요일 날 빵 떠서 시작을 했을 때 따라 붙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주들이 빵 떠서 올랐을 때 여기 전고점 부분 1570원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뭐 강한 저항이 되겠죠. 저는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 물량의 반을 월요일 날 아침에 줄여놓고 빠지면 다시 사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뭐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매출이 돌아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두산중공업도 같은 맥락이고 뭐 원래 원자력 발전하면 옛날에 테마주로 하면 맨날 나오는 게 얘는 이놈의 보성파워텍이었어요. 보성파워텍. 얘는 보면은 실적도 고만고만하고 뭐 쓰레기라고 하기엔 뭐하고 뭐 좋아요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부채도 없고 뭐 그런데 유보율도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애매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뭐 쏘쏘 회사인 건데 뭐 특별하게 미친 고평가라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 차트가 얘가 제일 좋죠. 얘는 너무 좋아요. 장기적인 우상향 곡선에 얘가 왜 이렇게 올랐지? 얘 또 무슨 뭐 테마주 뭐 재명이 형이랑 하나? 어떤 회사 주식이 대표이사 이름이 뭐 이명재래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반대라고 그 회사 주식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식시장이 아주 웃깁니다. 보성파워텍 흐름이 되게 좋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쌍바닥 만들었죠. 쌍바닥 패턴의 골든크로스 아주 우상향 정배열 차트는 얘가 제일 좋네요. 아까 보면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얘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이런 얘는 보면은 가격이 일단 싸잖아요. 가격이 싸고 시가총액이 1800억 이런 애들은 개미들이 진짜 좋아해요. 자기들끼리 막 붙어서 시장이 좋을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실 테마주 애들이 극성을 부리는데 시장이 좋을 경우는 얘는 유동성이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뻥 튈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뭐 일단 단기 목표가는 뭐 1520원 뭐 이렇게 잡는 거예요. 뭐 전고점 잡고 그리고 1870원 여기 그리고 월봉성으로 보면은
이것까지 간다라고 해서 이때 뭐였지? 2018년? 이때 아마 원전 해체 기술 뭐 이 얘기 나왔을 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차트는 되게 좋네요. 이게 잘 다지고 있잖아요. 매수. 근데 얘는 해상풍력 얘기도 있고 방산 프로젝트 참여 SKC와 해상풍력단지 MOU SK건설하고 해상풍력 흑자 전환 그린 뉴딜 최초 뭐 근데 전환사채 발행 돈이 없다. 없네. 회사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그냥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용만 보고 들어갈 게 아니라 뉴스는 얼마나 좋아요. 뉴스만 보면 1.2조의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했지. 해상풍력 뭐 진출했고 뭐 그린 뉴딜 최초 해상풍력 뭐 연내 가시화라는 거는 가시화 그때 눈에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은 너무 좋은 회사예요. 하지만 회사에 돈은 없다. 유보율이 마이너스다. 얘는 또 무슨 뭐 바이오 산업을 해갖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해서 너무 조져놓으니까 회사가 먹고 살 거 뭐 없나 하니까 막 바이오에도 껄떡대고 항암 치료제 중심에 이 제일 안 좋은 회사가 뭐냐면 애매하게 뭐 없는데 뭐 바이오 회사들 우리나라에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그냥 한 몇억 넣고 같이 해보자고 뉴스 막 내보내는 거예요. 야, 이건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이거는. 근데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 뭐 주봉, 월봉, 일봉상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뭐 옛날에 원자력 회사들 보면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원전 해체 기술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회사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 얘는 사실 얘도 보시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보면 그 바이오 회사 뭐 하나 뭐 바이오 센서 회사 하나 투자해 놨는데 이게 상장을 한대요. 장외 시가총액이 10조 뭐 이런 얘기 있어서 오른 건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왜 안 가냐? 그런 거에 비해서 왜 안 가냐? 물론 실적이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턴어라운드 했어요. 턴어라운드 했고 여기 나오잖아요. 뭐 1분기 뭐 흑자 전환 성공. 근데 수익성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건 한번 봐주세요. 좀 더 잘할게요. 요 정도 얘기예요. 네, 이런 좋은 내용이 있고 투자하는 회사가 10조의 값어치를 있는데 안 가는 이유는 신용 비율이 되게 높아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시가총액이 2,100억인데 200억 정도가 신용 그 스탁론 물량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회사들 주식은 잘 안 갑니다. 가더라도 한번 뻥 뜨더라도 바로 음봉 맞을 거예요. 이런 회사는. 차라리 뭐 BHI 이 회사 좋아요. 옛날에 뭐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얘는 뭐 LNG 그러니까 회사가 되게 좋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원자력 얘기 불면서 회사가 작살났었던 거예요. 원래 되게 좋았던 회사예요. 요즘 보면 안타깝네.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너무 관심을 안 가져줬어. 98년도.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발전용 제철용 산업 설비를 제작. 그러니까 이게 다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거 하던 건데 갑자기 잘려버렸으니 화력 발전소. 그러니까 사실 다 사양 산업이죠.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하필이면 또 두산중공업 망하면서 같이 보면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거 보면은 원래 17,000원 하던 회사가 지금 5,000원. 그러니까 장기 투자 잘 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 이런 거 보시면. 근데 BHI는 얘도 사실 차트는 좋습니다. 얘는 뻥 뛰어난 건데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봐야 돼요. 우리 기술이 아까 1,445원이었잖아요. 오 되게 싸다라고 하지만 시가총액을 봐야 돼요. 얘는 보면은 여기 보시면 1,800억인데 BHI는 야, 우리 기술보다 비싸라고 하지만 5,100원인데 시가총액은 1,300억이에요. 그러면 주가를 띄우기에는 얘가 더 좋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BHI는 월요일날 우리 기술하고 BHI가 제일 셀 수 있겠네요. 보성포화텍 시가총액은 얼마야? 다 비등비등하네. 다 망했던 회사라 월요일날 셀 것 같은데
셀 것 같네요. 왜냐면 얘네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상황에 저런 뉴스 나왔으면 털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은 올랐다기 보기엔 좀 애매한 상황. 이제 원자력에 뭐 합의를 하고 미국하고 한다라고 했는데 못 빼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회사는 월요일 날 붙지 마세요. 저는 붙으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그러니까 뉴스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미 이런 얘기가 있을 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데서. 근데 월요일 날 뉴스 나온 데서 샀다 꼭지 물려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월요일 날 한 30% 정도 덜어내고 그리고 떨어졌을 경우 얘는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쭉 올라서 떨어진다라고 해도 한 5,200원 선에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붙는다? 5,800원에 시작할 수도 있는데 5,800원에 산 사람들 물려요. 그러면은 거기서 갑자기 그런 얘기 하겠죠. 소형 원전은 어차피 앞으로 쭉 갈 거니까 난 사실 장기 투자야. 뻥 때리지 마세요. 무슨 장기 투자야. 그렇게까지 안 해.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절대 붙지 마시고 기다리셔도 얘는 기회 옵니다. 이런 회사들. 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나 자동차도 뭐 투자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동차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어, 현대기아차에 뭐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면 괜찮겠네. 한번 볼까? 반도체 회사들 이게 미국 엘라바마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공장, 뭐 조지아 공장. 여기 보시면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삼성증권이 나와 있네요. 삼성증권에서 거기 다 지도 그려놓은 거예요. 현대차 공장에 여기 써 있네요. 뭐 구형테크, 화신, 한일리와, 뭐 세종공업, 뭐 모비스가 두 개예요. 현대모비스와 모비스 여기 다 있죠. 보면은 SL 친절해 다 써 있어요. 램프 만드는 회사, 뭐 하는 회사, 모듈, 배기 시스템, 뭐 화승, 뭐 동원 다 써 있죠. 만도, 뭐 브레이크 요런 거 한번 보시면 돼요, 회사. 그럼 요거 한번 찾아서 볼까요? 어떻게 움직였나? 거기 써 있던 거. 아까 보면 SL이라고 있었죠. SL은 많이 올랐죠. 보시면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자동차 주식들이 제가 사람들에게 추천 많이 하죠. 저는 뭐 현대차를 추천을 잘했는데 자, 현대차 먼저 한번 볼까요? 현대차를 추천을 하는데 주식이 조정을 잘 받았어요. 조정을 잘 받았고 얘는 근데 왜 여기서 한 번에 못 가냐라고 하면 이것도 HTS가 있으면은 그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보시면 요때 엄청나게 사람들 붙었잖아요. 그 애플카 한다라고 그래갖고 그때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보시면 여기 보면 거래량 많이 터졌죠. 여기에서 산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으니까 그 물량을 소화를 하려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물량을 소화해 주면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본전 심리 털어낸 다음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꾸준히 하시고 그러면은 현대차 아까 그 관련 회사들 봤을 때 SL이라는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수익률에서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뭐 재무 상태표 재무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그냥 딱 봐도 좋죠. 딱 봐도. 예?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딱 봐도 EPS 보시면은 이게 꾸준히 들었고 얘는 뭐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청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회사들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보면은 PBR이 이제 1 된 거예요. 이제 1. 그러면 이제 청산가치에 딱 온 건데 PER로 봤을 때 8이에요. 8.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성숙 사업이다 보니까 그랬어요. 성숙 사업. 근데 이제 전기차나 이쪽으로 들어갔을 땐 성장 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평가의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좋네. 뭐 다 좋아요. 야, 그럼 월봉상으로 부담되는 거 아니냐? 아, 절대 안 그래요. 이게 N자형으로 조정 잘 받았어요. 이게 다섯 달, 다섯 달 평균에 딱 맞으면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게 제일 좋아요. SL이라는 회사 있었고 아까 거기에 써 있던 거 보면은 구형테크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구형테크도 보면은 뭐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일봉
보면은 현대차처럼 잘 조정받았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조정 잘 받았어요. 이때는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막 그리고 작년에 오른 거 갖다 얘기하면 안 돼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월봉상으로도 조정 잘 받았고 자 그러면 얘는 실적이 나오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실적은 조금 꺾였지만 얘가 1분기 실적이 왜 안 나와? 실적 좋아졌거든요. 뉴스가 이게 네이버 뉴스가 좀 한계가 있네. HTS에 비해서 좀 딸리네요. 음. 여기 이것도 안 나왔네. 원래 나오는데 얘 실적 좋아졌습니다. 실적 좋아졌어요. 이거 좀 여러분들이 좀 그냥 수익률로 봤을 때 뭐 구형테크 그리고 뭐 화신도 아까 그 지도에 나와 있어요. 같이 비교해 보시면 얘도 흐름 좋아요. 일봉상으로 이제 SL 다음으로 얘가 움직이고 있죠. 시가총액은 200억에 뭐 PBR은 0.75니까 자산가치 못 미치고 얘도 왜 이게 뉴스가 이렇게 안 나와? 얘 턴어라운드 했는데 토론실 관련주 아니냐? 뭘 말이라고 그러냐? 주포야 이게 뭘 올리게 양놈들이 들어오고 있다. 여긴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소설가들 보면 재밌어. 뭐 화신이라는 회사 뉴스는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실적은 화신, 구형테크 아까 아진산업 얘도 비슷한 현대차랑 비슷한 차트예요. 다 보면은 그러면은 얘도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왜 올해 뉴스가 없어? 뭐 의미가 없네. 그냥 한번 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도가 조금 문제가 뭐냐면 몇 년 전 뉴스 갔다가 한번 터지면서 공매도 붙으면서 주식이 하락했어요. 저는 이거는 사야 된다라고 봐요.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뭐 기회의 만도, 위기의 만도. 옛날에 기아차 뭐 결함 나온 거 같다가 만도 잘못이다. 이미 너무 옛날 얘기고요. 그냥 올해 실적만 보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뭐 손실이 난다라고 했을 때 뭐 특별 손실 나면은 이 당기 순이익에 대한 훼손이 조금 있어요. 그거는 바로 내년에 회복됩니다. 특별 손실이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히 되는 걸 한번 유심히 보시고 이 회사에 대해서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는 뭐 자율주행 핵심 기술도 갖고 있고 좋은 뉴스는 다 나왔어요. 보면은 얘는 다 찾아보세요. 이것까지 다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자동차 회사 주식들 이렇게 괜찮고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그냥 장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메타버스에 대한 메타버스 얘기 되게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메타버스 협의체 뭐 여기 보면 뉴스만 봐도 1시간 전에 집구경 졸업식도 가상공간에서 실제와 같은 메타버스가 뭐길래 골프 중계 메타버스로 본다. 뭐 SKT와 뭐 카카오가 첫 선을 보였다. 뭐 골프 중계 그리고 뭐 대학생들 여기서 모여서 뭐 MT하고 D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련 회사들을 보시면 사실 지금 당장 실적은 안 나와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루블룩스나 이런 회사들 주가 보시고 우리나라 본다면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OLED도 좋은데 OLED 쪽에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 사실 대장이었잖아요. 뭐 선익 시스템 보면은 많이 조정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다시 조정 끝나고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어요. 조금 가겠죠. 옆으로 가겠죠. 저는 분할로 매수해서 들어가도 된다고 봐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지만 꺾였지만 올해는 아마 돌아서겠죠. OLED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그냥 장기 투자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적이 한번 흑자로 전환하면은 그 흑자로 돌아서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뭐 알체라라는 회사도 그 네이버, 뭐 제페토 관련 회사, 뭐 이렇게 얼굴 안면 인식하고 동작 인식하는 회사, 얘는 뭐 처참하게 빠졌습니다.
시가총액이 되게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AI 회사들은 가격 비교나 이런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 실적이 뭐 올해 예상이 뭐 턴어라운드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내년에는 몇배가 늘지 모르는 게 이 인공지능 회사들이에요. 신사업 회사들. 메타버스 회사들 보면은 이게 보면은 로블록스 10% 폭등해서 신고가 달성. 이건 뭐냐면 내 거 왜 안 가? 뭐 징징대. 사람들이 자기 주식 안 가면 징징대. 뭐 자이언트 스텝. 얘도 메타버스 관련 회사. 주가는 참 많이 흘러내렸죠. 이거는 바닥을 확인하기가 힘드네요. 여기 보면은 아니구나. 이 밑으로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밑으로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이 밑으로 빠질 것 같지 않고. 근데 이런 회사 많이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올해 예상 실적은 이렇게 뻥 올라가잖아요. 보면 영업이익률하고 ROE 한번 보세요. 내년 실적 늘어나는 거는 어디까지 늘어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근데 메타버스의 성장 속도로 봤을 땐 2배, 3배 한 번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이게 400원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뭐 현대차, 뭐 카카오, 네이버 전부 메타버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그냥 한번 리뷰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사면 안 됩니다. 사실 거면 현대차 그룹 뭐 SL은 좀 부담되니까 뭐 화신 같은 거 괜찮고 뭐 만도보다 현대 위야? 그러니까 자동차 비중 한 40% 정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비중 40% 정도 올리고 한 20% 정도는 뭐 2차 전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LNF나 에코프롬 비행 같은 회사 저는 이렇게 뭐 배터리 이렇게 소재 쪽을 더 좋게 봐요. LNF나 에코프로 BM 그런 쪽 한 20% 담으시고 반도체 한 2, 30% 담고 나머지에서 그냥 한 10%씩 뭐 우주항공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쪽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절대 그 원자력하고 우주항공은 그렇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원자력이나 아니면 대북주가 보시면 개성공단 관련해서 이 신원이 대장주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쭉 올랐다 빠졌죠. 월요일날 이거 붙으시면 안 됩니다. 월요일날 갖고 있는 분들은 한 50% 이상 매도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예요. 얘는 뭐 퀀텀 점프 선포 이거는 그냥 자기가 선포한 거예요. 누가 인정해 준 거 아니고 아직 실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대장주들 보면 아난티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 있는데 얘는 조금 아까 신원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라 대북주는 올해 안에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원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갭상승에서 시작했을 때는 비중을 한 50% 정도 줄인 다음에 다시 잡으시면 되고 아난티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월요일 날 좀 오른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비중 증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월봉상으로 보면 처참하죠. 여기서 그 돼지 새끼가 까지고 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밀린 건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서 이거 벌었을 땐 좋은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근데 올해는 꾸준히 대북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비중은 천천히 실어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현대아산을 떨어질 때마다. 아니면은 이런 회사는 좋지요. 현대아산의 대주주 현대일리베이 같은 거 얘는 안정적인 상승이에요. 얘는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얘는 사도 돼요. 왜냐면 실적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단기 순이익 오래 드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노후 엘리베이터 수선, 그러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 수혜도 있어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뭐 빠진다라고 하면 북한 관련주는 뭐 제가 북한 관련주 얘기했다라고 해서 북한 관련주를 막 많이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 있게 보라는 거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자동차 40% 이상 비중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해갖고 거기에서 한 7, 80% 맞춰 놓으셔야 돼요. 나머지 갖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번 주를 한번 돌아보고 다음 주에 대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뉴스 나왔을 때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팔아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여러분 좀 빨간 티 입었으니까 한번 오르지 않을까. 한번 좋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지난주 고생하셨고 이번 주도 여러분이 한번 성공 투자 공부하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